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800원을 재차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시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00원 라인이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걸까? 자, 800원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 그리고 강한 저항 라인이 같이 맞물려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SEC랑 리플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올라왔던 단가도 800원이고요. 다시 경기 침체 우려 이후에 SEC랑 리플이 합의를 했다. SEC랑 리플이 법원에 결정이 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올라왔던 단가도 800원이기 때문에 이 800원 라인을 어떻게 지지밟고 올라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물론 800원을 이탈했다고 해서 많은 우려가 필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SEC랑 리플 해당되는 그 부분은 미국에서 법원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둘 다 이겼다고 자축하는 분위기에서 SEC가 또 한 번 항소를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10월 달까지 결정하는 그 부분에서 다음 달 11월 달인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부분에 항소를 안 할 것이라는 부분이 무게감이 크기 때문이죠. 또 하나 SEC가 최근에 힘이 많이 약해진 부분에서 어떻게 얘네가 움직임을 가져갈까 우리 그 부분도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보다 이 800원 라인을 어떻게 우리는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갈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날짜 굉장히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미국의 CB 소비자 신뢰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밤 11시에 나왔거든요. 예측치는 100.9였는데 103.3으로 나왔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최근에 하방 압박을 갖고 왔던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안전히 불식하게 됐다. 이 부분은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나 과도한 우려였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경제 지표 발표가 오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있고 나서도 미국 시장은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이죠. 자, 파월도 소용없다. 엔비디아에 쏠린 눈은 계속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을 같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주죠. 자, 이게 8월 27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파월 미국의 연준 의장이 9월 달 금리 인하를 할 것입니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자, 그 부분은 굉장히 시장엔 긍정적인 이벤트를 갖고 올 겁니다. 무조건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이 단기적인 이벤트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28일 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선 변동성이 나오는 현재 시점을 만들어내고 있죠. 경기 침체 우려도 없어졌어.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도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인 시장에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것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이겁니다. 800원을 다시 뚫고 올려놨다. 이래서 기분 좋아서 영상 올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800원 라인은 한참 모자른 단가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리플 코인 하면 SEC가 단번에 떠오르실 겁니다. SEC 때문에 시장을 압박받았던 부분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기 해당되는 1000원 라인대를 못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자, 여기 보시면 1000원 라인을 돌파 시도한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많은 리플의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리플 코인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SEC와 리플 미국에서 법원 결정이 났기 때문에 SEC도 항소를 안 한다. 리플도 당연히 항소할 필요는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이제는 SEC라는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 그렇다는 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 이번에야말로 1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은 확실한 상승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내적인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제가 리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먼저 판단해 보십사. 라고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고 이 모멘텀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또한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리플 코인을 예측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목표 단가는 얼마가 될지 그리고 확실하게 비중을 관리하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씩 체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한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카톡방 주소도 무료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톡방 들어와서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두 무료니까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니플 코인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할표가 있고 이제는 니플의 움직임의 기대 가치가 높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입니까? 해외 송금, 암호화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니플과 스텔라루멘이 다시 한번 트렌드를 잡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송금 뭡니까? 최근에 니플과 IMF가 손을 맞잡고 계속적으로 합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 부분에 따라서 니플이 본래 갖고 있던 CBDC의 디지털 화폐의 기능이 더욱더 수중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SEC가 가로막고 있던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중에 하나인 이 CBDC가 이제는 IMF와 확실하게 손을 맞잡고 움직인다는 거. 여기 말하는 IMF는 누굽니까?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자, 국제통화기금과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자,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하죠. 벌써 우리는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젠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거는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 러시아, 각국의 모든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여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선 긍정적인 힘을 전달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니플 0.6달러 선에서 하회하고 있지만 강세 모멘텀이 유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고래라고 불리우는 세력들 이 기관 투자자가 20%나 이미 니플을 보유하고 있고 니플의 투자 의향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그만큼 자금력이 빵빵한 요 아이들이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니플 코인 그러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 그리고 SEC는 정말로 항소를 안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인데 미국 선거에서 기부금을 가장 많이 낸 기업이 누굽니까? 코인베이스와 니플입니다. 물론 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좀 많이 봐주기식 정치를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코인베이스라든지 니플이라든지 이러한 아이들은 정치적 세력들 누구한테 가장 많이 당했습니까? 바로 SEC한테 많이 당했던 기업. 그만큼 우리 가상자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자, 리플 SEC가 리플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 아직까지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은 10월까지 무조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하지만 SEC가 얼만큼 리플한테 안정감을 줄지 그 부분을 우리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러한 뉴스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떠한 뉴스입니까? 이거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SEC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이 증권위원회가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면 그만큼 이 SEC는 확실한 힘이 떨어졌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자, SEC 위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현재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라는 부통령이 이번에 대선에 나오는데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드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은 이 SEC가 이렇게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얘네들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70에서 80%는 모두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라고 강요했던 애들이 SEC입니다. 정말
나쁜 애들이죠. 이러한 아이들 때문에 시장에서 엄청 힘들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리플을 엄청나게 압박했던 것도 SEC였습니다. 근데 SEC가 리플만 압박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 모두를 너희가 다 증권이니까 증권법을 따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SEC라는 미국의 기관이 말고 다른 기관이 있습니다. CFTC. 얘는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정반대의 의견을 내밀었습니다. 80%는 증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기관들에서도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렸던 해리스 부통령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시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상자산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는 공화당입니다. 해리스는 민주당이죠. 자, 공화당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계속적으로 밀고 끌고 갈 거고 이러한 공약들을 내비치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긍정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겠죠. 그러면 민주당도 계속적으로 이 가상자산 시장을 밀어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노선을 바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 코인 앞으로의 시장 전망이 더욱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건 더 이상 SEC의 힘이 많이 좌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1,000원 라인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도는 언제입니까? 9월 달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는 시점과 더불어서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보유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1,000원 라인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월 28일 날짜 콜옵션 만기 일자가 1.1달러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1.1달러는 1,500원입니다. 1,500원에 엄청나게 많은 베팅 물량이 몰려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이 리플 코인이 이러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부분 많이 보여드리는데 증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리플은 법원 판결로 반전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의 계획에 껑충 뛰어 올라간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은 코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더군다나 미국 연준 위원장인 파월 연준장도 이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흥미로운 코인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CBDC를 반감을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키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CBDC를 잡든 스테이블 코인을 잡든 스테이블 코인을 연말까지 발행한다는 리플한테는 긍정적인 소식일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IPO는 뭡니까?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ETF는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둘 다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SEC의 힘이 필요하죠. 근데 SEC랑 리플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건 모멘텀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SEC 위원장은 2025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 25년도에 IPO와 ETF, 리플의 IPO, 리플의 ETF가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가치를 더욱더 크게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좀 짧게나마 리플 코인을 알아봤는데 지금 리플 코인이 여전히 이 800원대, 800원을 아직까지도 돌파를 못했고 터치만 하고 있는데 여기 1,000원을 돌파했을 시점은 확실한 시세가 나온다는 거 또한 변곡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차트를 조금만 보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1,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올지 이번에 1,000원을 돌파한다. 확실한 슈팅 구간은 더욱더 크게 나올 거니까 우리 이 부분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의 포지션 또한 비중 관리에 대한 포지션 그리고 수익 구간에 대한 포지션을 하나씩 하나씩 먼저 선점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에서 많이들 들고 있으실 겁니다. 가만히 내 매입 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 높이는 부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하면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분석하시면서 같이 한번 수익을 극대화로 만드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